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 흐름이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보합권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3주 연속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중국이 대출 우대 금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기준 금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년 만기는 연 3.45%, 5년 만기는 4.2%로 동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 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장중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양시장 흐름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3% 상승하면서 2,4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이 물량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42%,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10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매수세 보이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현재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전장 양시장 흐름 보면 상승 탄력 좀 높여가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마침 넥타이도 빨간색을 매주셨습니다. 네.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1차적으로 그 미국 증시 부분들이 방향성이 일단은 뚜렷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FOMC 12월에 또 회의 부분들의 어떤 금리 인상 여부인데 금리 동결을 거의 기사 내용을 보면은 100%다 할 정도로 거의 확고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 PPI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이 부분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둔화되는 어떤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어떤 동결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평이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또 미중 어떤 충돌에 관련된 이슈도 일단은 조금 이제 물밑으로 좀 잠복된 분위기죠. 일단은 향후 어떤 움직임들을 봐야겠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악재 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거래소 증시 부분들은 역회된 숄더 형태가 제가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는 원래는 이중바닥 정도 눌림목을 주고 가야 되는데 힘이 강하면은 기간 조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오른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등락의 움직임들이 이제 당분간 횡보의 등락들이 이제 계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이 좀 모아지고 있죠. 수렴이 되는 어떤 끝자락에서 이격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튀어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줄 것 같다. 저점과 추가 저점, 그다음 저점과 눌림목 이 부분들이
거의 한 달 주기로 역헤드 숄더 형태를 약간 변칙적인 거죠. 오른쪽 어깨가 약간 대칭이 아니라 약간 비대칭적인 움직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은 거의 어떤 흐름들은 거의 비슷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단 뭐 저평가됐던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2차 전지 외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들 보통 이 부분들을 보통 이제 3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BB로 끝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섹터들의 공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은 흐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적극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좀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DTNCR입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연구기관으로부터 비임상과 임상시험을 위탁받아서 연구를 시행하는 곳이고요. 오늘은 정치 테마주로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톰테크입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로 정수기 피팅, 밸브 등이 주요 제품이고요.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입니다. 오늘 장 초반 70% 이상의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상장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던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중 하나고요. 상장 이틀째인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핫상한가 종목들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 중에서도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에코프로머티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사실 IPO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가 최하단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우려를 좀 많이 했는데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오늘은 이틀째인데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상한가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상한가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내일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 부분들이 이제 공모가 부분들이 좀 낮게 일단은 뭐 선정이 좀 됐고요. 또 공모가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달아 지금 올라가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계열사 쪽에 계열사 쪽이 해당이 되고 전구체를 전문으로 좀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구체 같은 경우는 양극재 원료가 되는 원료 물질에 대한 그 양극재를 만들기 이제 전 단계 이제 배합된 어떤 사료라고 보시면 현재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중에서 하이니켈을 현재 가장 많이 좀 생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 니켈과 코발트, 망간을 섞어서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데 요거에 대해서 국내 어떤 그 최대 어떤 그 시설 생산 시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LS하고 LNF가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전구체를 지금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2025년에 양산화 계획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밸류션들이 좀 높아 보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뭐 시총이 한 20조 가량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에코프로 형제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됐다는 것이 이제 자체가 이제 저평가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약간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내일 정도까지 한번 나와줄 걸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차트를 이제 보면 말씀드려 보면은
저점이 이제 42,000원 정도가 좀 됐죠. 그래서 곧 여기서 따블이 되면은 한 84,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9만 원 내외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 멀티럴즈가 아직은 보유수 물량 한 달짜리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은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는 저평가됐을 때는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약간 한 달이 가까워지면은 현재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8만 원 이상, 현재 9만 원, 9만 원 이상에서는 약간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다른 에코프로 형제들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9만 원 내외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좀 주의를 하고 또 접근한다면 이 부근에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좀 정리를 하고요. 오후장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2가지 꼽아주셨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벤티지 랩입니다. 네, 첫 번째 인벤티지 랩 꼽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매출액이 전년보다 95%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좀 주가가 급락했던 이 부분이 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걸까요? 왜 주목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현재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매출액보다는 어떤 미래 성장성, 기술력 이 부분들이 시장의 이슈가 좀 돼야 되는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이제 펩트론과 함께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 변경을 좀 하고 있는 기술의 쌍두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 가지고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을 가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약간 경쟁 관계에 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기 지속형 어떤 주사제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는 GLP-1이라는 작용제에 적용이 돼서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빅 이벤트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인벤티지 펩트론이 시총이 한 6천억 정도 되고 인벤티지 랩이 시총이 물론 과거에 올랐을 때는 거의 한 2천억 정도 됐습니다. 저평가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이 상당히 시총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펩트론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약간 후발적인 개념이 되겠지만은 인벤티지 랩이 다시 한번 현재 펩트론 대비 저평가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8,000원짜리가 현재 뭐 그렇게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현재 4배 정도 올랐죠. 4배 정도 올랐는데 절반 이상 약간 오버슈팅이 돼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역회된 숄더 형태로 약간 닮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갭상승이 좀 일어났는데 보통 이제 갭상승은 현재 이제 돌파갭이 출현이 됐고 21선에 좀 안착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갭은 추세 전환의 어떤 양상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21선을 지켜주면은 5장에 한 번 더 추가로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5장 인기주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노란톡에서는 현재 최근에 여기 이 저점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현재 차트 이제 변곡점을 좀 제시를 좀 했고요. 오늘 뭐 크게 급등을 좀 해줬는데 후발 어떤 그 바이오 종목군도 이제 많이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5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 인벤티지랩 꼽아주셨습니다. 펩트론을 꽤 자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같이 좀 묶이면서 후발주자로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좋은 타이밍에 더 저점 매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인기주 대비 종목 두 번째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네이처셀입니다. 네, 두 번째는 네이처셀 꼽아주셨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고요. 지난주에 첨생법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첨단 재생 바이오 약법. 여기 수혜주로도 언급이 좀 되는 종목이던데 예. 5장에서는 왜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예, 첨생법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보통 법안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이제 회의를 좀 하죠. 그래서 회의 일정이 잡혀 있고요. 연말 이내 이제 첨생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첨생법 외에 다른 그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첨단 산업에 또 규제가 되고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텝이라고 하는 어떤 치료제 부분들이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는데 품목 허가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러 차례 어떤 유효성 평가라든가 관점염 지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허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상 4상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임상 3상까지 성공했는데 품목 허가를 안 내려주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임상 2비 3회 이상도 있고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첨생법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가 됐을 때는 가장 큰 수혜주로 이제 부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이처셀하고 보건복지부의 관계가 매우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은 열심히 보건복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만간 잘 좀 해결됐으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늘 크게 했던 1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그 장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오랜 동안 하나의 이거 가지고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2018년도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2021년도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이번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는 이중바닥의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바닥권을 보여주다가 이번 이슈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번 크게 좀 상승을 좀 현재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장 인기주로 네이처셀 제시를 좀 합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네이처셀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주가는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첨생법 회의 일정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회의가 긍정적으로만 흘러가게 된다면 앞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수혜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수 타이밍 함께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시각 공정의 이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토 공정을 배웠습니다. 회로를 그려넣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과정이 시각 공정인데요. 불필요한 부분을 좀 제거를 하면서 회로가 패턴을 좀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공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로 패턴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포토 공정하고 EUV 공정, 포토 공정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부분들로 떠올라 주는 EUV 공정과 함께 다뤄봤는데, 포토 공정이 지난 다음에는 현상액이고 밑그림이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은 조각하듯이 하는 과정이 이제 시각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이 빛을 가지고 사진 찍듯이 인쇄를 하게 되면은 포토레지스트가 색깔이 변하죠. 빛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이걸 현상액을 보게 되면은 포토레지스트의 어떤 시각이 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시각이라 하지 않고 포토레지스트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은 현재 이렇게 실리콘 기판 위에 산화막, 이 방막을 제거하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실리콘하고 직접적으로 회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실리콘을 현재 기판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의 어떤 원 재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어떤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닿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시각액을 붙게 되면은 이 산화막 또 방막이 바로 식각이 돼서 깎여 나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깎여 나간 다음에는 나중에는 위에 포토레지스트 이 부분들을 없애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각을 이렇게 회로도 조각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액체 형태 또는 분무기 현재 분말 형태의 습식 식각이 있고, 이걸 웻 에칭이라고 합니다. 식각을 에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식 식각이라는 것은 기체 상태의 어떤 식각액을 현재 식각가스를 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 조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건식 식각이라 하는데, 차이점은 밑에 나와 있다시피 습식 식각은 포토 마스크 부분이죠. 포토막을 이 안쪽까지 파여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세 공정에서는 그렇게 쓰여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은 건식 식각은 거의 수직으로 파 내려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세 공정에서는 건식 식각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식각 장비의 구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약간 색깔이 있는, 약간 붉은색 톤이 있는 것이 웨이퍼 이송 장치가 이렇게 대기를 한 상태에 좀 해당이 되고, 이 원통용으로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챔버 형태의 가운데에 있고, 이 가운데의 원판은 이성 로봇,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웨이퍼를 이렇게 공급하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고,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식각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식각 장비 어떤 그 원리가 방막 장비로도 좀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장비로도 사용이 좀 되기도 하는 것들이 열처리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용이 되는데, 식각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약간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밥솥처럼 생긴 겁니다. 현재 밥솥처럼 뚜껑 열고 닫고 하게끔 되는데, 바로 밑판에가 파란색으로 생긴 것이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걸 이제 뚜껑을 닫고 하는 어떤 구조라고 약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밥솥처럼 생긴 부분들이 이제 챔버라는 어떤 그런 현재 형태인데 중요한 것은 이 챔버 형태를 나타낸 건데 아래 웨이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어떻게 현재 이걸 식각을 하게 되냐면은 플라즈마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식각을 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형태는 우리가 이제 배우는 바가 있지만은 핵융합하고 어떻게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라즈마라는 부분에 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 내부의 어떤 부품, 장비 이 부분들이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합성 쿼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야만이 되고 또 그렇게 구성이 되더라도 이런 플라즈마 기술 이제 그 독한 가스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도 식각이 돼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주 교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플라즈마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제4의 어떤 신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인데 제4의 신물질이 뭐냐면은 기체인데 중요한 것은 이온화되어 있는 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전자가 고온 전자가 되고 전자가 현재 원자를 때리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이 원자가 이 전자가 빠져나와서 이온화된 기체 또는 자유전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난 구조가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온화됐기 때문에 전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현재 식각을 원하는 산화방막을 하고 부딪히면서 전자를 빼내면서 이 실리콘의 산화방막의 구조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주로 아르곤 가스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 어떤 식각 어떤 방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의 사물도 전부 다 여기 충돌을 좀 하게 되죠. 고온 고압으로 이렇게 플라즈마에 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좀 이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를 가지고 하는 식각인데 플라즈마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식각, 이온 임플란트, 증착, 세정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원리가 새롭게 좀 태동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플라즈마라는 것은 북극의 오로라도 플라즈마가 되고 번개 이런 것도 되고 최근에는 약간 장난감처럼 생긴 그 마법의 구슬처럼 생겨나는 어떤 그런 장난감 형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정전기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합니다. 증착에도 플라즈마를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정.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낸 건데 물로 씻어낸 것이 아니라 플라즈마로 씻어내기 때문에 불순물을 함께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찌꺼기 같은 것도 분해를 시키기도 하고 또 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이때 사용되는 가스는 다양한 가스가 있습니다. 이 가스를 플라즈마 시키고 그 어떤 원하는 형태의 어떤 물질하고 결합을 하는 형태로 분자를 분해하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분들이 지금 이런 식각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식 식각용으로 다양한 특수가스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노플루, 오르메탄, 육브라 부타디엔 용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CH 계열, 그다음에 CF 계열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특수가스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라이 애칭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특수가스를 가지고 플라즈마 형태로 변화시켜서 이걸 만든 현재 식각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챔버 안에 이제 부품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아래 웨이퍼를 받치고 있는 우리가 포커스 링, 그다음에 웨이퍼 위쪽에 플라즈마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플러스 극에 해당이 되는 일렉트로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우터링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웨이퍼를 받치고 감싸고 있는 포커스링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라든가 부식이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을 좀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종류가 현재 실리콘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탄화규소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석영을 만드는 원재료 쿼츠를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소재별 영업이익을 보면은 굉장히 10%에서 30% 정도의 고영업이익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재질별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식각의 어떤 그 종류가 다 다르는데 관련된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 뭐 TCK, 오니큐엔시, 월덱스, 그다음에 KNJ, BCNC가 있는데 이것도 실리콘이냐 실리콘 카바이드나 쿼츠냐에 따라서 조금씩 현재 매출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참고적으로 TCK는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이제 타격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식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미화될수록 고단화될수록 독한 가스 이런 세정을 굉장히 현재 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매출 신장도 현재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식각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참 특수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챔버 안에 이제 부품 현재 부품도 있고 그다음에 식각 장비를 만드는 장비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부품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식각 관련된 전체 장비 부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고 부품만 국산화에 좀 성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자세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각 공정 살펴봤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퍼의 전자를 빼내는 이 플라즈마 과정 살펴봤고요. 또 이때 아르곤 가스 등 이렇게 특수 가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영업이익을 내는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투자 모멘텀이 좀 충분해 보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궁금하실 테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6월 20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7월 3일 폴라리스 오피스는 120%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6월 26일에 편입한 STX는 338%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8월 23일에 편입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113%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7월 18일에 편입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새로 편입된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6월 21일에 소개해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은 17,76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113%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에이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6월 21일에 소개해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종목 안에서 공매도 비중 6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3분기 실적에 공매도 전면 금지 수혜까지 함께 좀 더불어서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6월 21일 날이면은 6월 19일 날 첫 방송인데 주도주로 공개를 좀 했던 건데 100%가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종목 100% 도달 종목이 5개 이후로는 거의 한동안 계속 안 나왔습니다. 오늘 모처럼 다시 한번 스타트를 끊어서 6호째 좀 나와줬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그 ALD 장비 다시 말해서 증착의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새롭게 좀 떠올라 주는 것들이 원자 단위로 한 겹 한 겹 어떤 코팅하는 듯이 이제 증착하는 것이 이제 ALD 장비입니다. 이게 가장 최신 유행 트렌드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대세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부분들은 태양광의 부분들의 이제 텐텀셀을 만든다. 그러니까 텐텀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태양광 셀 전지의 뒷면에 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어떤 현재 보면 필름 형태의 필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굉장히 태양광 전지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새로운 개념의 태양광이라고 태양광 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장비 또는 현재 현재 직접 생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그때 당시에 제시를 좀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을 때가 이제 6월 21일 정도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한번 계속해서 슈팅이 좀 한번 오랜 동안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장이 돌아서자마자 제일 먼저 급등을 좀 해줬고, 앞으로 한동안 조금 더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고,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도 조만간 한번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긴 박스권을 지나서 이제는 상승 권역에 좀 들어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봤던 이슈 포커스와 관련된 수혜주들 이제 차례로 만나볼 시간인데요. 먼저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네,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낯설기도 했는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슈는 없지만 어떤 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서 알짜 기업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예. 왜 동메달로 선정을 좀 해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플라즈마 기술이 계속해서 상용화가 좀 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 기술로 떠올라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식각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 바로 그 플라즈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부품 개발에 좀 성공하는 기업이 유일한 기업이 이제 이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약간 생소한 이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거래량도 많이 없습니다만은 중장기 성장성이 워낙 뛰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메달로 편입이 됐는데, 최근에 반도체 부분의 소부장에서 어떤 기업으로 수상 경력 올해입니다. 올해 또 수상 경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이 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신기술 업체라는 것이 일단 증명이 좀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뉴파워 플라즈마는 현재 약간 지주회사 개념으로 많은 업체의 어떤 그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진공장비, 방위산업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외에 뉴파워 플라즈마, 이 플라즈마에 대한 부품도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요. 다양한 기업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숨어있는 밸류에이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현재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거 뉴파워 플라즈마에 관련된 어떤 그 부품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 부품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식각 과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클리닝 과정이 있습니다. 클리닝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클리닝 이렇게 식각 내에 여러 가지 어떤 플라즈마가 있으면은 약간 그 증착 과정에서는 플라즈마 기체하고 혼합돼서 나와주기 때문에 벽면을 좀 청소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에 관련된 고출력 전원,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한 고출력 전원의 RF 제너레이터를 최초로 생산을 좀 현재 개발 생산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플라즈마 통합 관리를 하는 추가적인 장비 RF 제너레이터하고 현재 매초라는 어떤 부분의 부품을 고출력 플라즈마 출력을 하고 또 출력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도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관련된 원천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챔버 내에 어떻게 보면은 플라즈마 기체를 이제 배출을 하는 건데 배출 파이프라인에서도 똑같이 오염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배출 파이프라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3,200원에서 7,400원까지 올라왔고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서서히 정비를 좀 해주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뉴파워 플라즈마 식각 장비 중에서 부품을 국산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중장기적으로 잘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뉴 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좀 낯선 종목이긴 했는데요. 플라즈마 관련해서 부품을 개발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멀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2위 은메달 종목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부분들은 TMC입니다. 네, 두 번째 은메달 TMC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용 그 특수 가스를 제조하는 곳인데요. 국산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다만 3분기 매출을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한 83%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메달로 네. 꼽아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TMC 부분들은 반도체에 필요한 특수가스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합니다. 그중에서 노광공정, 그다음에 식각공정, 이온주입, 그다음에 증착에 여러 가지 가스를 생산하는데 식각에 보시다시피 많은 가스를 좀 생산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부분들 중에서 현재 고단가, 고마진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디보란 가스, 그다음에 중수소 가스, 황화카보닐 가스. 이 세 가지 가스, COS 가스이 세 가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특수가스를 국산화했던 성공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방금 보시다시피 좀 전에 이야기했던 황화카보닐, 중수소, 현재 디보란 외에도 네온, 그다음에 그다음 여러 가지 가스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국산에 성공하는 기업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중장기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롭게 이렇게 현재 국산화에 또 성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출 기대 성장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특수가스 수입 현황을 보면은 네온, 크립톤, 제논 같은 경우는 수입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산화에 또 성공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장성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TMC 외에도 현재 SK 머티리얼즈, 하남 머티리얼즈, 뭐 이런 원익 머티리얼즈가 뭐 특수가스를 지금 생산하고 후성 이런 업체들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은메달로 뭐 지정이 됐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최근에 현재 6만 원대에서 약 3만 원까지 반토막이 좀 났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쌍바닥을 좀 찍고 이 서서히 올라와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TMC 꼽아주셨습니다. 시가 공정에서는 특수가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고점 6만 원에서 현재 3만 원 선까지 반토막 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닥 찍고 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에서도 관련된 정보들 더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위 금메달 종목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개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힌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힌트는 뭐 앞 글자가 네. 우리가 이제 카드 회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카드 회사? 비자 카드, 비시카드, 마스터카드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셋 중에 하나가 네.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예. 네, 그렇다면 금메달로 선정된 이유까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시각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챔버 안에 부품이 플라즈마 때문에 워낙 현재 소모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에 대한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시각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의 또 종류에 따라서 폴리에칭, 옥사이드 에칭, 메탈 에칭인데 그에 대한 부품들이 다 달라지는데 폴리에칭에서 쿼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 부분들은 현재 QD9이라고 하는 현재 천연 쿼츠를 사용하는데 이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합성 쿼츠를 생산한 건데 이게 QD9입니다. 합성 쿼츠는 거의 국내에 독보적이 좀 해당이 되고 세계에서 매단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 쿼츠에 대한 어떤 기술력 보면은 버블 흠집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력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쿼츠 부분 밑에 현재 이 부품이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그 다음에 쿼츠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를 대체하는 또 QD9이 아니라 CD9이라는 것들을 또 개발을 좀 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성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부분들은 현재 CD9의 우수성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가 위에 이제 흠집 정도를 보면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실리콘 카바이드도 이 CD9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 또 천연 쿼츠도 합성 쿼츠로 현재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매출액이 급성장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합성 쿼츠, 천연 쿼츠 각 교체 주기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고 단가 부분들도 있죠. 합성 쿼츠가 가장 길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단가도 그에 비춰서 높지만은 교체 주기가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효율들이 있기 때문에 합성 쿼츠가 대세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현재 공정마다 종류가 좀 달라지겠지만은 앞으로 대세가 합성 쿼츠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쿼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좀 실리콘 카바이드 식각 부품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합성 쿼츠 부분들이 거의 압도적인 어떤 그런 매출이 좀 작용이 되고 있죠. 천연 쿼츠도 생산을 합니다. 다른 어떤 실리콘 제품도 생산하고 있지만은 이런 CD9 그다음에 QD9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독보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이런 엄청난 기업 과연 어떤 기업인지 현재 오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메달 종목명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카드 사명이 좀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앞글자에 들어간다라고 힌트 주셨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흠집이나 버블이 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좀 사업에 있어서 우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종목명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시각 공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포토 공정 이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회로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관련해서 플라즈마나 특수가스 등 수혜주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주 중심으로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순환매 전략 함께 취해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머티 꼽아주셨습니다. 상장 이틀째인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으니까요. 장중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